제17기록 실화 발설하는 순간 지워진다. 대한민국 1급 보안구역 지하 5층과 인간 보관소의 실체. 서울 하늘 아래 우리가 딛고 선 땅 밑에 거대한 공동. 기묘한 기록 보관소 17번째 기록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출퇴근하며 걷는 광화문의 아스팔트,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하철 노선도에도 지도 앱에도 표시되지 않는 거대한 공백의 구역. 오늘 우리가 열어볼 기록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대비용이라는 명목하에 60년 넘게 비밀리에 유지해온 1급 보안구역 지하 5층에 대한 폭로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방공호가 아닙니다. 1970년대 독재 정권 시절부터 은밀히 설계된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지하의 방주이자 동시에 발설을 허용치 않는 인간 보관소라는 소문이 무성한 곳입니다. 오늘 기묘한 기록 보관소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과 기밀 설계도를 토대로 우리가 딛고 선 이 땅 밑에 숨겨진 차가운 철문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기록 1 강남역 지하 5층의 계단을 내려가는 버튼이 없는 층. 2014년 강남의 한 대형 빌딩 시설 관리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야간 순찰 중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모드를 실행하던 중 평소에는 활성화되지 않던 비호 버튼에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버튼을 누른 A씨가 도착한 곳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지하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은색 철문들이었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국가재난안전관리본부라는 명칭과 함께 S구역 생체 보존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A씨가 철문 중 하나의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투명한 캡슐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마치 잠든 듯한 사람들이 정체불명의 액체 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종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선택받은 이들일까요? A씨는 그날 이후 의문의 해고를 당했고 현재는 심각한 실어증을 앓으며 요양 중입니다. 기묘한 기록 보관소는 A씨가 해고 직전 동료에게 남긴 음성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야. 사람을 보관하는 곳이야. 벽면에 붙은 명단에서 내가 아는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봤어.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TV에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저 안에 있는 건 누구지? 이것은 대한민국 지하에 존재하는 복제 인간 혹은 생체 보존 실험의 실마리일까요? 기록 2 광화문 지하의 거대 공동 제2의 서울 설계도. 기록을 추적하던 중 우리는 1970년대 후반 작성된 국가재건 비상계획서의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부터 청와대 그리고 용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터널망이 존재합니다. 이 터널은 단순히 이동 통로가 아닙니다. 지하 50m에서 100m 지점에 건설된 이 구역은 핵전쟁 시 대통령과 핵심 인력 3,000명이 10년 이상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하 도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하 도시의 유지 관리 비용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내부에는 병원, 수영장, 심지어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을 갖춘 농장까지 존재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왜 이곳이 인간 보관소라 불리는 것일까요? 전직 안기부 요원이었던 B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지하 시설의 핵심은 생존이 아니라 교체에 있습니다. 국가 지도급 인사가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유괴될 경우를 대비해 그들의 신체 정보를 완벽히 복제하거나 보존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80년대 중반 한 고위 관료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되었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멀쩡한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지하 5층에서 나온 대역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기록 3 지하 5층의 과학적 실체 극저온 동면 기술의 유입.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731 부대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쟁 직후 일본에서 완성된 극저온 동면 기술과 생체 보존 데이터는 미군을 거쳐 한국의 지하 기지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지하 5층의 낮은 온도는 단순히 지하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액체 질소 냉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학적 분석에 따르면 강남과 광화문 일대의 갑작스러운 집안 침하나 싱크홀 현상은 이 거대 지하시설의 냉각수 유출이나 확장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14년 석촌호수 인근의 대형 싱크홀 당시 현장을 조사하던 토목 전문가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콘크리트로 정교하게 타설된 군용 규격의 벽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지하수 유출로 인한 자연현상이라며 하루 만에 시멘트로 메워버렸습니다.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요? 지하 5층의 핵심 장치인 모듈형 생체 캡슐은 인간의 노화를 99% 억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사라진 천재 과학자들이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지하 5층에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 여전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늙지도 죽지도 않은 채 60년째 대한민국 지하에서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사 사라진 청소부들과 기억 속어 매뉴얼. 지하 보안구역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이나 단순 노무자들은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퇴직 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하 5층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인원 중 40% 이상이 퇴직 후 1년 이내 조기 치매나 기억 상실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보안구역 입구와 출구에는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뇌의 장기 기억 저장 영역에 손상을 입힌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물리적 기억 속어인 셈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채로 사회로 돌아옵니다. 오직 꿈속에서만 차가운 은색 철문과 푸른 액체 속에 잠긴 사람들의 환영을 보며 고통받을 뿐입니다. 기묘한 기록 보관소는 당시 보안팀장이 작성한 폐기 매뉴얼의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작업 종료 후 요원들은 청색 구역에서 30분간 대기하며 전자기 샤워를 실시한다. 이는 기기 오작동 방지가 아니라 정보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최종 단계이다. 대한민국 심장부 지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곳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조차 증언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록 지하 5층의 에너지원 도심 속 원자력 발전소 가설. 거대한 지하 도시와 생체 보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남이나 광화문의 전력 사용량 통계에는 이런 거대 시설을 돌릴 만한 수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전략 거점 지하에 초소형 원자로가 비밀리에 가동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서울 시내의 한 공사 현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과거 병원 폐기물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출된 핵종은 발전용 원자로에서만 나오는 물질이었습니다. 서울 지하 곳곳에 심어진 이 핵심장들은 지하 5층의 캡슐들을 차갑게 유지하며 만약의 사태에 지상의 전력이 끊기더라도 지하의 생명체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밑에서 거대한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고 그 열기로 데워진 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도심의 하수구에서 겨울철에 유독 심하게 올라오는 수증기, 그것은 단순히 하수도의 열기가 아니라 지하 5층의 생존 시스템이 내뱉는 뜨거운 숨결일지도 모릅니다. 기록 6인간 보관소의 명단,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보관된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실종자 명단에 오른 수많은 아이와 청년 중 일부가 이 지하 5층에 실험체 혹은 대역 자원으로 활용된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신체 조건이 뛰어나거나 지능이 높은 이들이 표적이 된다는 소문입니다. 2004년 실종된 한 명문 대생의 부모는 아들의 마지막 신호가 광화문 지하철역 인근에서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처리했습니다. 10년 후 부모는 우연히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아들과 똑같이 생긴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고급 검은색 세단을 타고 보안 구역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부모가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지만 남자는 그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본 뒤 사라졌습니다. 그 남자는 실종된 아들일까요? 아니면 아들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제조된 지하의 주민일까요? 지하 5층에는 지상의 우리와 똑같이 생겼지만 감정과 기억이 거세된 채 국가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림자 인류가 살고 있다는 가설은 이미 많은 내부 고발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권력자들의 뒤에서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그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진짜 통치자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 7급 보안구역의 출입구, 당신이 지나친 그 철문. 지하 5층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내의 직원 전용이라 적힌 평범한 철문 혹은 도로변에 설치된 정체불명의 환기구 건물들. 그중 일부는 정교한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 장치가 숨겨진 엘리베이터 입구입니다. 특히 특정 노선의 지하철역 내에는 승강장 바닥 자체가 내려앉으며 거대한 화물 엘리베이터로 변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심야 시간 막차가 끊긴 뒤 그곳을 통해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지하로 운반됩니다. 컨테이너 내부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식량? 무기?
아니면 새로운 보관물일까요? 우리는 이 출입구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확보하려 했으나 지도 제작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지도를 완성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사고사 당할 것이라며 입을 닫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특정 구역의 폐쇄 회로 TV CCTV가 특정 시간대에만 약속된 것처럼 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적의 시간 동안 지상과 지하는 서로의 운명을 교환합니다. 기록 82진법의 건축가들 - 지하 도시의 기하학. 지하 5층의 구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내부 통로는 완벽한 12진법에 기반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는 고대 수메르 문명이나 피라미드의 설계 원리와 일치합니다. 왜 현대의 지하시설이 이런 고대적 설계를 따르는 것일까요? 미스터리 연구가들은 이 설계가 단순한 건축적 취향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각도로 꺾인 복도와 돔 형태의 천장은 지하의 차가운 기운을 한 곳으로 모아 생체,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하 5층에 들어갔던 이들은 시간이 평소보다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기이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지하 5층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특정 주파수를 통해 시공간의 왜곡을 일으키는 인공적인 특이점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우리가 10년의 세월을 보낼 때 단 하루의 시간만을 소모하며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준비하는 최후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고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기록 9 은폐된 실험 기록 프로젝트 호문클루스. 우리는 1990년대 중반 국가정보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프로젝트 호문클루스라는 이름의 디스켓을 입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실험 데이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뇌세포를 신경망 컴퓨터와 연결하여 24시간 내내 국가 전략을 시뮬레이션하게 만드는 실험. 지하 5층의 캡슐에 들어있는 이들은 단순한 수면 상태가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 기계의 부품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의식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공유된다. 이 슬로건 아래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지하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천재적인 해커, 전략가, 예술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하듯 실종되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지하 5층에 보관된 채 그들의 뇌는 초고속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경제적 번영이 사실은 지하에 갇힌 이들의 의식 착취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디스켓의 마지막 로그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 104호 성공. 피험자는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시스템의 일부가 됨. 이제 그는 인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뉴런이다. 실화 기록 생존자의 마지막 경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 보안구역 시설팀에서 근무하다. 극적으로 탈출한 CC는 지금도 이름과 얼굴을 숨긴 채 해외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는 기묘한 기록 보관소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하 5층의 시스템은 이미 지상의 모든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탈출할 때 본 마지막 장면은 지하 5층의 거대한 모니터에 서울 시민 한 명의 생체 리듬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모습이었어요. 당신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스마트폰을 쓰는 모든 행위가 그들에게는 보관 가치를 판단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CC는 통화 종료 직전 덧붙였습니다. 만약 지하철에서 아무 이유 없이 코피가 나거나 귀가 멍해진다면 당장 그 역에서 벗어나세요. 그것은 당신의 뇌파가 지하 5층의 주파수와 충돌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적합한 부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이 통화 직후 CC가 머물던 은신처에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고 그의 생사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하 5층의 진실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둘씩 기록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기록이 전하는 경고 발밑을 의심하십시오. 오늘 기묘한 기록 보관소와 함께한 대한민국 1급 보안구역. 지하 5층의 진실 어떠셨습니까? 이 기록은 단순히 허구의 괴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땅 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숨을 죽인 채 캡슐 속에 잠겨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기억을 지워가며 철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거대한 은폐와 생체 착취.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금속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의 어둠이 존재합니다. 다음번에 당신이 강남역이나 광화문역을 지날 때 직원을 위한 철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고주파 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지하에 갇힌 이들의 마지막 구조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만 진실은 여전히 당신의 발밑에서 고동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하다고 믿습니까? 혹시 당신의 등 뒤에 서 있는 그 사람, 지하 5층에서 올라온 그들 중 하나는 아닐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하 깊숙이 매몰된 진실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유일한 도르래가 됩니다. 기록은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기록 예고 붉은 목격자 1994년 성수대교 붕괴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 상자. 갑작스러운 붕괴 그리고 참사. 구조대원이 강물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차량 잔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정체불명의 요원들이 가장 먼저 회수한 검은 상자의 정체. 제18기록 참사의 배후 성수대교는 왜 무너져야만 했나? 인신공양 가설의 실체. 다음 기록의 문이 열릴 때까지 보관하십시오.